안녕하세요. 빌딩즈 윤성현 조한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 최근에 매각된 사례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양재동 202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이제 90억 2천만 원이고요. 평당가로는 8,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 면적은 108평, 연면적 180평, 건폐율 40%, 용적률 130% 정도 되고 있고요. 도로는 이제 앞에 60m 대로변과 우측에 이제 4m 코너 도로이고 주차는 5대, 준공연도는 1994년. 주변 역으로는 이제 양재역이 있는데 이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쪽은 이제 입지가 막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이제 대형 건물들이 필지가 좀 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나 회사 사옥들이 좀 많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서 일반적으로 좀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이긴 하나 거래 금액이 좀 괜찮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통 호가가 이제 1억에서 1억 초반대 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천대면 좀 급매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호가도 1억 2천 이상 나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건물이 이제 용적률을 좀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보니까 매입한 이후에 건축행위가 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 금액에 이 입지를 투자하실 분이면 차라리 그냥 신축을 하시는 게 나중을 봐서라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 2층은 음식점이 들어와 있고 네. 상부층은 사무실이었는데 네. 매도인 명도 조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지역을 좀 보시는 분들이 차량 이동이 좀 수월한 그런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뭐 버스 도보권도 어느 정도 괜찮고요. 양재천 카페거리도 인근에 있어가지고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대로변에 8천만 원대 수준으로 나온 거 거래가 됐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잘 매입하신 것 같고 워낙 또 차량 유동도 많은 곳이라서 네네. 이제 건물 자체를 잘 지어 놓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다음은 논현동 197에 22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135억 원, 토지 면적 100평, 연면적 360평, 건폐율 59%, 용적률 307%.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되어 있었고요. 도로 너비는 8m, 주차 대수 8대, 승강기는 있었고 준공연도는 96년도 건물인데 리모델링이 22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확실한 장점도 있고 확실한 단점도 있었던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 나온 지는 좀 꽤나 됐었으나 금액이 좀 조율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35억 원으로 거래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200m 거리, 도보권으로 한 4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사용하시기에는 워낙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쪽이 원래는 좀 주거 지역이었는데 20년도, 21년도 당시에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서 현재 가보시면은 주거 지역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근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연면적이 장점입니다. 연면적이 360평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건물들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하 주차장 또는 뭐 이제 1층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연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면적만 해도 이제 75평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제 그 면적을 제외하면은 한 290평 정도가 이제 실 연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제가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단점도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주거랑 고시원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던 건물이다 보니까 층별로 약간의 층고가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생으로 바꿨을 때 실제 사용하는 근생 업종들에게는 조금 낮은 이제 층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내력벽들을 제거하고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 층마다 중간중간에 기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 구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금액대로 봤을 때는 인근의 거래 사례 대비해서는 그렇게 또 비싼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인근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되거나 신축이 됐던 건들이 이제 평당 1억 6천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해당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 된 조건으로 1억 3천대 매가를 가지고 있어서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 완전 좋은 매물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걸 직접 사용하시거나 이 연면적을 꼭 필요로 하셨던 분이 매입하셨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다음 사례는 성수동 2가 284의 42번지가 거래됐습니다. 거래된 금액은 59억 7천만 원이고요. 평당 1억 3천 수준입니다. 토지 면적 45평, 연면적 69평, 건폐율 49%, 용적률 98%이고요. 중공업 지역에 해당되면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었습니다. 중공년도는 1980년도로 노후화가 조금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역으로는 이 성수역 이 있고 46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한 요것도 한 7분에서 8분 정도, 성수역뿐만 아니라 또 뚝섬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한 곳이 이제 북성수, 뚝섬역과 이제 성수역 그 사이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 북성수가 또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지역은 아직 상권이 뭐 형성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변에 아직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네. 실제로 가보면 공장의 그런 유동 인구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성수에 비해서 아직 저렴한 평당가가 형성돼 있고 금액 분량이 좀 작은 건물들이 또 많고 확장된다는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도 그런 이유에 거래가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중공업 지역의 좀 장점을 살려서 신축한다고 하면 지상 7, 8층까지도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매각 당시에 이제 보물섬이라는 업체가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업체는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됐고요. 아마 매입하신 분도 이 상태에서 그냥 새로 임대를 맞추는 것보다는 아마 신축을 고려하시고 진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코너 땅이긴 한데 접하고 있는 도로가 8m, 4m입니다. 주차 공간이 또 있고 맞아요. 앞쪽에 이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과 또 연결돼 있어서 가보면 넓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가로수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은 아닌데 그 답답함 때문에 아마 건물이 높게 올라가도 그 답답함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게 좀 아쉬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이 가로수보다 좀 더 높게 지어야지 그 답답함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중공업 지역도 검토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높이 제한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수동에 높이 제한이 많이들 잡혀 있고 제한을 좀 잘 판단하시고, 다만 여긴 도로가 넓어가지고 그건 좀 덜할 것 같고요.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다 높게 지을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주차 대수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대지 면적이 작은 그런 곳에다가 좀 높게 지으실 경우에는 1층 면적을 좀 소진해도 위로 높이는 게 문제가 없을지 그런 것들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치동 984의 5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210억, 토지 면적 87평, 연면적 262평, 용적률 247%,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조성되어 있었고요. 도로 너비는 앞쪽에 영동대로 70m 도로가 있었습니다. 주차 대수는 6대, 승강기는 1대, 준공연도는 2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주변 역으로는 조금 멀긴 하지만 삼성역이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인이 직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실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도인분께서 약간 이런 건축업 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직접 지은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저도 이제 브리핑을 몇 번 나가면서 이제 건물을 가봤을 때는 건물 자체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필지 모양 자체가 전면이 조금 좁고 뒷면으로 좀 긴 그런 필지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건물처럼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뭐 컨디션은 매우 괜찮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덜 부각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고 이쪽이 유동성이 많은 곳은 아니다 보니까 폭발적인 유동인구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대수가 좀 이제 1층에 6대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대로변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검토 대상이었던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동대로 지하와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뭐 어떤 수혜를 받는지를 좀 많이들 문의를 주셨어요. 영동대로 지하가 되는 그쪽하고는 조금 멀었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도보 접근성이 그렇게 편한 입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갈지 혹은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건물의 투자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나서 몇 가지는 장점이 또 떠오르고 네, 단점도 좀 떠오르는데 네. 장점이라고 하면 네. 이쪽 대로변 수요가 보통 이제 가보면 자동차 전시장이나 맞아요. 네. 그런 좀 회사 사옥이나 네. 큰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입지인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토지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쪽 지역에는 아마 요 필지만 아마 가장 좀 작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다음 사람들이 또 매입할 그런 것도 좀 받쳐지는 그런 점이 또 있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역 일대 개발하는 호재가 직접적인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있을 것 같다. 2020년에 좀 매입을 하셨는데 이쪽 일대에 좀 거래 사례가 좀 많이 적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도 많이 없었고 아마 매도인 분도 요만한 게 없다 해서 좀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시장도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차익을 네네. 남기지 않았나. 그래도 차익을 보셨습니다. 네, 차익을 또 잘 보시기도 하셨고. 저는 괜찮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그 서측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가면서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생기긴 했습니다. 원래 이쪽이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해서 아파트 공사가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이 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서 이쪽도 이제 그런 좀 자연스러운 유동은 생긴 입지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도 4가지 매각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진 만큼 최대한 밖에서 그 현장감을 좀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